푸른 한국 전영준 대표님이라고 제가 이제 참 너무나 존경하고 참 많이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분석하면은 1등이신 분입니다. 참 이 사실 전문가는 많은데 뭐 각종 패널도 많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는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현준 대표님을 통해서 이번 총선의 한번 결과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번에는 이제 그 예비 후보자 수를 통해서 또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길래 한번 제가 직접 여쭤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지금 저희 젊은 시각 시청자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푸른한국닷컴 대표를 맡고 있는 전영준입니다.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총선에 있어서 이게 좀 예측 글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예.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시각 TV 구독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이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일당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반을 넘길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신년 여론조사가 10군데 넘게 발표됐는데 예.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이렇게 낮게 나오든가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동률이라고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거의 뭐 혼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사실 좀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국민의힘이 이번 그 총선에서 일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결과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뭐 여론조사를 갖고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비 후보자 수 등록한 수를 갖고 분석해 보면 예.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처음 보는 좀 분석 기법인 것 같거든요. 예, 되게 이거 다른 데서 어떤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게 이렇게 그 분석을 내놓지 않았는데 예. 제가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예. 예비 후보자 수를 많이 배출한 당이 항상 일당이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사진에 보니까 2018년에도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예비 후보자 수로. 예, 그때 제가 미래한국에 기고를 해가지고 예. 그 선거 3개월 전에 제가 예측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정당에 후보자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민심을 알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은. 예. 가장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이번 총선은 어느 당이 유리할지는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나 국민의힘으로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나가겠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보는 그런 거 갖고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아마 선거 출마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똑같이 저와 같은 대답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지원한 수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420명, 민주당이 363명이라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비례적으로 또 결과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는 거의 뭐 100%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네. 100%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지 않을까. 정당 의석수는 모르겠어요. 의석수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예. 일당 여부는 이 총선 예비 후보자 수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2018년에도 보니까 민주당이 거의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거의 뭐 1.5배, 2배 많이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때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민주당으로 나가면 이긴다. 이런 판단하에 그렇죠. 후보자들이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거꾸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이번엔 나가면 질 거야. 나갈 필요가 없어 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예.
그게 이제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게 바로 총선 예비 후보자 수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음. 지금 뭐 민주당이랑 이재명 민주당은 끄떡없고 오히려 뭐 국민의힘이 이준석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분으로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막상 이 예비 후보자 수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금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예비 후보자 등록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등록을 하는데 바닥 민심을 무시하고 막 하겠습니까? 예. 그 어느 정도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 간판을 달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뭐 그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칠수록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째서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총선은 우리가 남의 그 표를 뺏어오느냐, 내 표를 뺏기느냐 이거 싸움인데 선거라는 것은 예.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내 표가 남의 표로 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가멸하게 되면 만약에 2%가 가면은 결국은 4%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2배가 되지. 어떻게 2배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2%가 민주당의 갈표가 그 제3의 정당인 이낙연 신당이나 뭐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면 네. 그 초접전 지역,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초접전 지역 뭐 2% 싸움, 3% 싸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에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가져간다는 이제 보도나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가져가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갖고 오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요? 민주당 지지자 표를 갖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예. 민주당의 그 20, 30대들, 네. 수도권과 영남권의 20, 30대들,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민주당 네.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20, 30대 이 성향들을 보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준석 신당한테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표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2%를 뺏겼다. 네. 그럼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 편 한 3% 정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으로 가는 그 표가 국민의힘에서도 갈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하려다가 도저히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좀 젊은 층에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서부터 계속 이준석 신당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와라. 나와라. 예. 결별해야 된다. 이준석과 결별해야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다. 네. 그거는 내 어떤 이준석에 대한 나쁜 감정 이거보다도 네.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해왔던 거고 네. 실제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예. 이낙연 신당보다도 사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신당보다 이준석 신당이 더 부담스럽다고요? 그렇죠. 20, 30대 표를 뺏기니까. 그거는 좀 새로운 해석인데요, 또. 그게 해석이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네. 층을 보면 상대적으로 20,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와요. 이준석 신당 그 지지세가. 그럼 원래 이게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좀 키워주는 데 있어서 좌파 언론 그리고 민주당에서 많이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고양이를 호랑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쟤네들이. 근데 막상 그 고양이를 호랑이로 키웠는데 그 호랑이가 자기네들을 오히려 잡아먹는 이런 꼴이 낸다는 거네요. 민주당을 잡아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눈에 띄게 뭐 5% 갖고 온다, 10% 갖고 온다 이게 아니라 네. 2, 3%만 갖고 와도 민주당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이 심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는 저는 상당히 그래서 유리하다고 보고 실제
정당별 예비 후보자 수를 보면 실제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지금 후보들이 예비 후보자 수가 민주당보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게 나오고 있고 지난 우리 총선에서 네. 21대 총선에서도 보면은 그때 확정된 확정된 후보자 수를 보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네. 미래통합당이 236명, 예. 정의당 75명, 민생당 58명, 아. 우리공화당 41명, 국가혁명당 230명이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보다 더 많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젊은 시각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민주당을 우리가 비토해야 되고 이준석 신당도 비토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보수 군소 정당 난립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 총선 때 그래서 많이 우리가 진 거거든요. 예. 뭐 국가혁명당 같은 경우 235명 나와가지고 국가혁명당 때문에 우리가 한 10군데서 졌어요. 아, 진짜로요. 네, 대표적인 게 충남 아산 갑입니다. 예. 거기가 1점 몇 프로 졌는데 국가혁명당 후보가 그 진 만큼 더 많이 얻었어요. 거기가 신범철 네, 신범철 차관님?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데가 꽤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예비 후보자 등록수를 보면 네. 지금 그 자유민주당 후보가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후보가.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어느 랑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유민주당은 내가 알기로는 고용주 변호사님이랑 예. 연관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당들이 나와서 막 해집고 다니면 이런 당들이 1% 2%만 뺏어가도 우리한테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10석 정도가 뺏겼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결론적으로 이준석 신당은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네. 보수 군소 정당의 난립은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 네. 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예. 보수 군소 정당 난립은 우리 유권자들이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 네. 큰 걱정은 안 해요. 네. 네. 그 캠페인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저쪽 민주당 지지표를 많이 갖고 오니까 예.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네. 실제 그 지표가 지금 예비 후보자 등록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참 이거 한 10분 가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특히 예. 이 과거 2018년이랑 2020년 이 총선을 또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일당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 과반수를 넘기냐 아, 예, 못 맞습니다. 넘기냐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예. 채팅창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론조사로 이렇게 유명하신 전영준 푸른한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정말 여태까지 예측하신 게 다 맞았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오늘 이제 분석도 참 재미난 분석이었는데 맞는 말이네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민심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이겠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없어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총선 때 너무나 많이 당선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재명계가 아니면 애초에 공천 지원도 못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악재다. 이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것이 의회의 복병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번 총선의 경우에는 이런 보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서 10석 가까이를 뺏겼는데 10석을 뺏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10석을 더 가져갔다는 거고 이게 그러면은 20석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일당은 문제가 없지만 다수당, 그 이제 절반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군소 정당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당선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양당제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보수 정당에서 당선된 제3, 4당이 당선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사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표가 결국엔 누구한테 이롭게 가느냐, 이거를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셔서 그분들을 우리가 응원하는 것과 또 선거에서 뽑는 거는 조금은 다른 의미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준 푸른왕국 대표님이었고, 특히 문화일보에 이런 그 기사도 하나 났는데요.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26세부터 35세까지 흔히 말하는 MZ세대 청년층에서 진보 우위 연령대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젊은 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민주당 지지 안 합니다. 왜냐? 저희 청년들이 문재인 때 취업하다가 취업 실패한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26세부터 35세가 어떻게 지금 민주당을 찍냐고요. 그럼 누가 찍을까? 그 문재인 때 그 공무원 늘려줘가지고 그때 붙거나, 문재인 때 그때 돈 뿌려줘서 그런 거 받은 포퓰리즘 정책의 수혜자들은 민주당 지지할 법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청년들은 민주당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